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논산시에 이것을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 농지를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 담당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옳지 않은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공무원은.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논산시 연무 마산리에 토지 일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답이 몇 평이죠? 805평인데 감정 가격이 1억 2,700에 시작해서 6,500까지 떨어서 어떤 사람이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뭐야? 불허가를 받았죠. 불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불허가를 받은 원인이 뭐라면 이게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합법적인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를 했으면 불허가 난 게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냥 등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하다 보니까 농지증을 못 받았지 않냐고 불허가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어디서 잘못했냐면 법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 요건인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함. 이러다 보니까 농지증 안 낸 거 아니야. 그걸 불허가를 낸 겁니다. 그럼 바로 이의 신청을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또 그걸 못 해가지고 다시 경매로 나왔는데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됐으면 다음번에 다시 재경매가 나올 때는 조건이 뭘로 해야 되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는 걸로 해서 신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있는 거를 그대로 처리해갖고 신권으로 하지 않고 먼저 번에 떨어진 거를 그대로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이에요. 보면 법원에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경매가 법원에서 잘못돼서 새로운 경매를 할 때는 신권 가격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낙찰자가 잘못했을 때는 먼저 가격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거 뭐 그대로 제가 됐기 때문에 불허가가 났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송을 해서 다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담당자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면 농지 취득 자격을 반려함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법원에서 착각을 해서 불허가를 냈던 거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된 거더라고 이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답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자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 있는 이 건물은 뭐야? 매각 제외. 다시 여기 보면 답 두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항공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한 필지가 이게 한 필지인데 가운데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국어입니다. 국어. 물이 흐르는 떠랑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 거라면 농어촌공사 국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쉽게 해서 이 국어는 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 국어는 내가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택이 있고 이렇게 창고가 있고 뭐야? 창고가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이고 자연 취약 지구죠. 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이게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이 자연 취약 지구인데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려면 생산 녹지 지역 법규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연 취약 지구로 되어 있죠. 네. 그럴 때는 생산 녹지 지역을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취약 지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생산 녹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 취락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 취락지구로 돼 있을 때는 건물을 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사이로가 있고 여기 창고가 있죠. 이게 소나 돼지 소길렀던 것 같죠? 소길렀죠, 저 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주택이 있죠. 근데 이 주택은 그대로 건축물 과장이 있고 창고도 건축물 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돈사 같은 게 있죠. 이 돈사 같은 것도 건축물 과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건축물이 있고 창고가 지어졌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건물 주인이 이렇게 주택을 짓고 창고를 짓고 창고가 건축물 관장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정식으로 주택도 지어놓고 창고도 지어놨지만은 이분이 옛날에 뭘 못하면 이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두 필지가 그대로 있는 거고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현재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식 건물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반려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자체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농지법상 농지해야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할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 건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식 건물이 있을 때 이렇다 이런 얘기죠. 보면 여기 보면 정식 건축물이 있는 게 여기 보면 건축물 과장이 있죠. 여기 보면 건축물 과장이 있고 1층 주택 축사 다 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있어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처음에 언제제는 1960년대에 졌는데 중간에 축사나 창고를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게 있고 증축을 했다는 얘기고 증축한 것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다는 뜻은 정식으로 이거는 농지가 아니라 건축법상 사실상 대지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지증을 신청할 때 뭐냐면 농지 담당 공무원이 현황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려증을 법원에다 내다 보니까 농지증을 내라는데 왜 반려증 냈나고 불어가 낸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니까 원상복구하기 전에는 농지증을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했던 사람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같은 담당자인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내가 보면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 지금 경험이 부족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알고 돼. 처음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반려증을 냈다가 나중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하고 우기는 담당자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런 담당자도 보기 드물어요. 근데 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받는 걸 지금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우기는 담당자는 보다 처음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연무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신청 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을 할 수 없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의 내용이 농지로의 복구 등 실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담당 공무원들이 안 해주려고 하면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요. 그러면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증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놓고 나서 제출한 원상 복구 계획서를 보니까 원상 복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고 이 담당자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게 뭐부터 했죠? 매각 허가 기일 연지 신청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갖고 행정소송을 하려면은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 허가 불허가가 나는데 요새는 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한 번도 농지를 샀던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농지를 샀을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사를 합니다. 또는 내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지증을 신청하면 해주지만은 30km 이내에 떨어진 곳에 신청하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아니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간, 일주일 더,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가 2주 만에 한 번씩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주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주일이 아니라 심사를 한다 그러면 2주까지 늦춰서 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2주까지 늦춰서 했을 때에 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2주까지 늦춰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매각 허가 결정 연지 신청을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매수 신고인 주 누구는 2023년 1월 예정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각 기일을 연기 신청한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는 것이 사본으로 접수해서 같이 신청하면은 무조건 연지 신청해줍니다. 허가 불허가 나지 않고 변경 이렇게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경을 시켜놓고 해야 되고 만약에 잘 몰라가지고 변경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판결은 끝나기 때문에 다시 농지증을 해결해달라는 거는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서산시청에서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다시 해달라고 소송을 했더니 고등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지 않고 하급심에서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해놓고 나서 소송을 해서 3급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걸 2심에서는 뒤집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제일 먼저 연기 신청을 해서 그 당사자의 판결을 늦춰놓고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 원고 누구, 피고 누구. 피고는 항상 그 면사무소죠. 면사무소나 읍장을 상대로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반려를 처분 취소해갖고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4-3년 충청남도 논산시 마산리의 답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자, 우리가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양지상에 걸쳐 있는 아직 미등기이나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이 존재하는
합법적 건물이 존재하므로 예비적 원상복구 계획서 준비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식으로 두 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하나의 집안에 있는 걸로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건물은 양쪽에 걸쳐 있죠. 뭐냐면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필지에 같이 걸쳐져 있지는 하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은 한 필지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필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가 다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우리 수강생이 원상복구 제출한 거거든요. 원상복구 제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농지법상 농지라는 걸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상복구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한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원상복구 조건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할 때 합법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필요하지 않지만은 원상복구 계획 준비서도 함께 제출했다. 둘 다를 했다 하고 우리 유정수 법무사가 그런 식으로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서 원상복구 조건을 했지만은 사실은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처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면 농지증 자격증 없이 등기 이전하고 농지법상 농지면 농지증이 있어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 거고 그 만구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 사건 토지는 위 원고는 위 신청에 대해 피고는 농지 자격증의 반려 처분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 경영 등이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농수 복구한 내용이 농지의 복구 실현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지시하고 농지증을 반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이 명백한 1960년 사용 승인을 득한 주택 2개 동, 축사 2개 등이 존재하는 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그러면 1949년서부터 1972년 12월 31일까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도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졌죠? 1960년도에 사용 승인을 득한 얘기는 1960년도에 불법 건물을 지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합법적인 건물을 지었는데도 지금 불법 건축물을 인정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건물을 지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농지증 반려를 하고 있는데 1960년도에 합법적인 건물을 지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얘기한 거고 만약 원상복구 불가능한 사안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려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무업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무업에서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이 연무업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우리는 농지는 사지 않고 건물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무업에서는 너는 건물이 네 거라면은
네가 철거할 수 있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거 아니냐? 그 다른 사람 건데 어떻게 네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원상복구 가능성이 없다. 연무읍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보시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면 얼마든지 농지로서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은 우리가 농지를 사갖고 건물 주인에게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끔 되면 그 건물 주인이 야 법정이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료는 줄 수 있지만은 건물은 철거 못한다고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960년대 합법적인 건물이 됐다면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불법 건물을 지었어도 농지법 등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사진까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주장을 하고 저는 진짜 이 소장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뻔뻔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해준 겁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가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했고 특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건 현재 있는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계나 양태지에 걸쳐서 신축한 사계동이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살피건대 최근 2011년 12월 3일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까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건물은 합법적 건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지 위에지 포시는 마산잎까지 기재해 있는 바 다시 말하면 두 필지 위에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한 필지 위에만 있는 겁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한 것이 분명하며 다만 농지계랑 환지 분할을 거치면서 오래전 수기로 모든 대장을 관리하던 시절 착오로 관련 지번이 누락된 것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두 필지 위에 이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과정에 한 필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 한 필지는 누락이 된 것이지 건물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것도 합법적인 건물로서 농지법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 것도 불법 건축물을 보지 않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개혁법 때에 농지에 불법 건물을 지었어도 그거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로 진 거를 농지법이 어긋난 걸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을 진 거는 농지법에 어긋난 것을 보지 않지만은 건축법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농지에 진 것은 건축법에서 철거하라고 그러고 건축가에서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농지법에서 농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서 농지한다는 반려품을 기재하여 반려했어야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그 답변서를 다시 했습니다. 처분행위 농지취득 자녀 반려 통보함 매각 허가 결정을 추후 기정 연기하고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농지법 시행 이전이 명백한 청명유지 사용승인을 득한 축사 두 개 등이 존재하는 바 경작을 위한 농지에서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하며 농지법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도에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답변을 보면 일반 건축물 대상의 건축물의 현황 일정을 보면 주택
한병 22.5제곱미터, 주택 하나 59, 축사 260화, 그 다음에 축사 15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쪽의 사용승인 표기에는 1960년 건축의 변동 원인에 대한 상한에 기재된 것을 보면 주 하나 주택 22.5를 제외한 상해동은 1970년 축산 1960에는 1980 신축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 이 얘기는 보면 이 담당자가 뻔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무허가로 지었어도 되고 1973년 1월 이후에 건물을 정식으로 지었으면 전혀 허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농지부석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담당 이 뻔뻔스러운 애가 뭐라고 했냐면 1960 건축법 변동 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1970년에 축사, 1980년에 있다 이런 얘기는 1976년대에도 정식으로 증축을 했고 1980년대 정식으로 증축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정식으로 이 전에다가 농지 전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축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1973년 1월 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식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농지부석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둘 다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증축을 했다고 우기는 이 담당자는 철면피야. 이 담당자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담당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정부의 정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농지를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사는 사람은 뭘 조사해야 된다고요?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돈 어디서 나서 사느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뭐다? 투기꾼이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담당자 공무원이 빡빡 우겨서라도 농지증을 안 해줘야 된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기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 투기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수강생이 아이 참 교수님 무슨 투자 투기를 따지십니까? 저 사람이 했으면은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 아닙니까? 뭘 거기서 투기 투자를 따지시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가. 저 사람이 하면 뭐? 투기. 내가 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기와 투자는 법을 어겨서 하면 투기가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투자가 되는 건데 어때? LH 공사 직원이 그 농지를 매수한다는 걸 알고 사놓았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투기입니다. 왜? 그런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가지고 그걸 사놨으니까. 그건 투기예요. 근데 어디를 수할지 모르고 내가 농지를 사놨다가 저희가 위치가 좋고 교통이 좋고 사거리 코너쯤 되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게끔 되면 그 근처가 개발이 될 것 같다. 한번 사놔보자. 이거는 자기 투자예요.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법을 어기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돼서 농지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더 뻔뻔하게 답변한 거 보십시오. 우리가 국토지리에서 정보한 거를 발급해서 제출했더니 국토지리에서 발급한 1973년도 사건 토지에 항공사진을 보면 연마산지 일련에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 대상에 기록된 흑벽돌이 주택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존하는 건물이 73년, 60년대 지금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겁니다.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의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이미 그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이 항공사진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이 22.5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거는 농지증을 안 해주기 위해서 우기기 위한 얘기지. 우리가 항공사진이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다가 아 이게 항공사진이 있는데 여기 건물 같은 게 있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로 해서 반려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99%의 공무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1974년 1월 1일 항공사진 가지고 제출하게끔 되면 다 이렇게 해야지 항공사진 제출한 걸 가지고 이거를 그 주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담당자도 처음 봐요. 피고는 2020년 5월 6일자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시 원고를 줍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와 어떤 협의도 이루지 않아 복구 계획은 실행 불능이라는 주장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전이 존재하는 적법한 건물, 건축물이 대전이 존재의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하고 86년 6월 5일 특정 건축물 허가 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물 관리 대상을 담당하고 있는 논산시에서는 이상권 건물을 합법적 건물을 이용하였으므로 다시 말해 86년도 6월 5일 날 여기 건축 허가 준공이라고 나 있다는 얘기는 합법적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준공이라고 증축을 했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축 신고를 했으니까 허가를 내준 거니까 이거는 불법 건물이 아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적을 했고 농지 민원 사례집에도 보면 2000년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 부지는 복구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축사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사는 뭐냐면 나오면 축사 비지에 대한 2007년 이전 허가받은 축사는 농지 증명 없이 취득 가능. 그러니까 우리는 증축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 이전에 허가받은 축사는 농지증 없이도 그냥 취득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우리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함으로 하면 된다네. 2007년 7월사 이전 허가받지 않은 축사는 농지증 발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필요하다. 2007년 7월 4일 이후 설치한 축사는 농지 증명 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민원 사례집에 있는 걸 가지고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축사는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축조됐다는 것은 원고의 피고가 다툼없는 사실이므로 허가받은 축사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가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두 번째 사례의 답변 사망은 이 사건 건물이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지어한 것이므로 분명히 해당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미선의 답변 또 이게 지금이면 또 답변인데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원고와 소정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답변서에 대한 반박 답변서 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제출하고 해가지고 몇 번을 제출하는 겁니다. 현재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인 망 김이날처 정육이 1985년부터 거주하고서 법정 사건 성립 여지 및 건물 상속자들과 철거 권한을 인한 법적 분쟁으로 원상복구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누구라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원상복구 계획서 취소와 주택 보유자 및 상속권자들과 협의 등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원상복구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하여 농지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서부터 원상복구가 필요 없는 경우인데 농지증을 안 해주기 위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조건을 내면은 해주는가 보다 하고 원상복구를 했더니 이 답변은 그걸 불고 늘어져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누가 살고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뭐야 그래서 농지 취득자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그 피고의 주장 요지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주장한 것은 신축 당시에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1980년 6월에 전용허가를 득하여 양성을 하였으므로 특정 건축물 허가 준공이라고 지시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건축물 관리소에 등재된 합법적 건축물에 대한 피고는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선행 낙찰 및 농지 취득 자유 반려 처분입니다. 실시된 2019년 12월 9일 매각 기일에 소위 그 누가 낙찰을 받았고 소유인은 곧바로 이 피고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9년 12월 10일에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고 그 반려 사유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해서 아까 우리보다 먼저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를 냈죠. 불허가를 받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똑같은 거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반려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반려했으면 법원에서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도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데 법원에서 잘 모르는 실수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반려 처분했으니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불허가를 낸 겁니다. 먼저 사람도 거기에서 바로 이의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건데 그 담당자가 산업계장 한 누구가 그러니까 먼저 번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람도 한 누구고 지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불법 건물이 있어 농지증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누구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우리 그 유정수 법무사가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한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지도 않는 거야. 얘는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이렇게 합니까? 농지 취득 자격은 미 제출을 원인으로 한 매각 불허가 결정했으면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는 부동산인데요. 그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 허가가 진행된 절차상 하자에서 미사 집행법 5에 따라 불허가 한다라고 불허가 사유를 기재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은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농지를 필요하게끔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하고 불허가 났으면 신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신권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고 떨어진 가격으로 계속 신청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 있는 걸로 바꾸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경우 피고가 부담한다. 이것도 근 1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피 터지게 했던 건데 이 공무원 담당 공무원은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뻔뻔하게 우겼다. 너무 뻔뻔하게 우겼다. 1960년도에 항공사진도 있고 76년도에 정식으로 건축물 과정에 올라가 있는 거를 어떻게 농지법상 농지라고 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주도 월요일 날이고 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몇 가지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우리가 농지증을 할 때 알아야 될 사항의 실전 사례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증 발급받는 건데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실전 사례가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다시 뵙고 그 사례 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사례를 다 보게끔 되면은 여러분들이 농지증 발급받는 거 가지고는 겁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자, 안전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